다음 달 1일부터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현행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 틀리도 50% 본인 부담으로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이 사상 처음 주당 2.65달러의 분기 현금 배당을 지급한다는 소식에 애플 주가가 600달러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3년에 걸쳐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도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인지 우리 삼성전자 주가도 닷새째 신고가 랠리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한 때 127만 7천 원까지 올라가 신고가를 또 한 번 갈아치웠습니다. 독일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총 200억 유로를 투자한다는 소식에 태양광 등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입니다. 앞서 한 달여 전에는 독일이 올해 태양광 보조금을 삭감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럴 때도 애플 효과라는 단어를 쓸 수 있군요. 원래는 애플 효과라는 말이 애플이 호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서 애플 주가가 오르고 우리 IT 주가 흐름도 좋을 때 보통 사용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애플이 스티브 잡스 체제 후 사상 처음으로 배당금 얘기를 했고요. 또 자사주도 매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애플 주가가 전해드린 바대로 600달러 위에서 처음 마감을 했었고 이 덕분에 삼성전자 주가도 오늘 장중한 때 127만 7천 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애플 효과는 삼성전자에게만 훈풍인 것 같고요. 지수는 하루 만에 다시 꺾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기관도 그 누구도 사지 않는 가운데 프로그램 매물이 지수를 누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정유주는 오래간만에 강세를 띠고 있고 오늘 전반적으로 중국 소비 관련주 그리고 최근 들어 좋았던 금융주에는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는 모습입니다. 좀 더 다양한 종목들의 등락률 먼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김혜선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추가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유동성 유입 역시 둔화되면서 국내 시장이 하루 만에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3월 20일 현재 상황은 어떤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강세로 장 출발했지만 11시를 기점으로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 약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45% 하락한 2037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매물에서 2천억 원이 넘게 매물이 투례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장중 매도로 나서고 또 외국인도 엿새 만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현재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죠. 기관이 현재 311억 원, 외국인도 소폭 매도에 나서면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강세로 장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 약보합으로 전환한 후에 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0.75% 하락한 535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 368억 원 매도 우위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유로화 강세에 어제보다 40전 하락한 1,121원 90전에 출발했는데요. 오늘 호주 달러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낙폭을 반납했죠. 현재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요. 어제보다 2원 상승한 1,124원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틀째 사상 최고가 기록 경신을 지속하면서 현재 127만 원의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강보합권에서 현재 126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0.45%에서 22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는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현대중공업은 1.22% 하락하면서 32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닉스와 삼성생명도 약보합권에 있고요. KB금융 역시 1%대로 밀려나면서 42,85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올해 현재 큰 폭으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3.68% 밀려나면서 36,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홈쇼핑과 다음도 1%대 밀려나고 있고요. 포스코 ICT 역시 1.99% 하락하면서 8,36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SK브로드밴드는 0.73%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SFA와 시젠도 1%대로 밀려나 있고요. 젠백스 역시 3.08% 하락하면서 39,3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장 초반에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지수가 밀리면서 대부분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먼저 은행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주가 현재 기관이 매도하면서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KB금융이 1.04% 밀려나면서 42,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과 기업은행도 2%대 밀려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역시 1.37% 하락하면서 43,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증권주가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증권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이 1.81% 하락하면서 5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우증권과 키움증권 또 우리투자증권 역시 2%대로 밀려나고 있고요. 동양증권도 1.74% 하락하면서 5,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계주 역시 현재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계주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3.31% 하락하면서 64,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YG원도 4.33%로 크게 밀려나고 있고요. S&T중공업도 1% 밀려나면서 현재 17,1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이 석유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정유주가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정유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2.65% 상승하면서 17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GS도 2.83% 상승하고 있고요. S-오일 역시 1.69% 상승하면서 12만 5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건설하는 도시철도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철도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호 AL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3,5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하 TI도 2.41% 오르고 있고요. 선도전기 역시 5.66% 강세 보이면서 3,1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 총 296조 원 상당에 달하는 에너지 투자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있다는 소식에 태양광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웅진에너지가 현재 5.15% 오르면서 7,150원에 성균광전 투자도 6.62% 오르면서 2,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넥솔론도 1.8% 오르고 있네요. 이해찬 전 총리의 세종시 출마 선언에 세종시 관련주들이 현재 급등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대주산업이 현재 가격제 한보까지 오르면서 1,4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프롬파스트도 7.93% 오르고 있고요. 유라테크 역시 8.9% 급등하면서 6,85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삼성물산이 해외 사업 기대감에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살펴보겠습니다. 연중 최고가도 경신했는데요. 현재는 2.05% 오르면서 79,5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연나라 일본 증시는 오늘 춘분절 관련해서 휴장 중에 있고요. 중국, 대만, 홍콩은 고유가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가 커져서인지 중화권 증시 전반적으로 약간 부진한 모습입니다. 우리 증시 역시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 수, 목, 금, 월, 화 오늘까지 닷새 연속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 어디 있는지 여의도 쪽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부터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3대 지수는 저항선 뛰어넘고 좀 주춤하는 것 같고 우리는 저항선을 뛰어넘지 못하고 좀 조용한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동안 많이 오르긴 미국 증시도 많이 오르고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약해졌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약간 이제 매수 우위 쪽이었던 부분들이 프로그램 쪽에서 약간 이제 비우위적으로 변화되면서 2차선 위에서는 약간 이제 탄력이 약간 둔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밤새 보니까 뉴욕에서요,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 금리가 또 급등했더라고요. 이제 2.3% 후반대던데. 네, 일단 전반적으로 미국의 장기물 상승은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네. 지난주 FOMC 이후에 경제 지표 개선과 그리고 실업 지표 감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FOMC에는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적인 경기 부양책을 바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측면이 이제 장기물 상승에 많이 영향을 주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작년부터 지난 주초까지 계속 채권 시장이 대세 강세 정도로 전개되었다는 측면에서 그런 이벤트로 인해서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일단 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메리트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하려고 했었던 돈이 혹은 했던 돈이 우리 주식 시장으로 좀 유입돼서 주식 시장으로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재료인지 분석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전부 다 신고가라서 IT 내에서만 투자하는 것이 답인지 전략 종합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장기물의 상승 관점에서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자산 흐름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요소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 장기 채권 금리가 어느 일정한 수준을 넘게 되면은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의 비용으로 이제 작용을 할 텐데요. 그렇지만 당장은 긍정적인 요소 측면이 더 강할 것 같고요.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한다면 향후 최소 2.5%에서 2.8% 사이에서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 할수록 좀 현재 경기 상황에서는 점차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그 미국 주가 휘발유 가격이 $4 이상에 이제 돌파를 하게 될 때 아무래도 부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 하셨죠? 예. 애플이 이제 통 큰 주주 환원 정책 해서 또 신고가,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신고가. 그래서 IT 내에서만 좀 투자하는 것이 답인지, 실적도 또 IT가 탑으로 좋다면서요. 네, 애플이 상징적으로 이제 그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상당 부분 50조 가량을 다시 주주 환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그 수혜를 보는 것들이 삼성전자, LG노태 관련 그 인터플렉스라든지 코리아 서킷 이런 주요 애플 관련된 IT 업체들이 될 텐데요. 하지만 그 주변 그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수요 측면에서는 아주 강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IT 전체적인보다는 그런 애플의 스마트 기기와 관련된 사업 부분이 초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IT 외에 그 조선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 재정 리스크 유럽 재정 리스크가 감소되면서 그에 따른 그 전반적인 이들 업종에서도 약간 수혜가 계속 되고 있고 턴어라운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IT 외에 관심 있다면 조선 건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타 중국 내수 관련주에서 오리온이라든지 이런 종목에 좀 관심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리온뿐만 아니라 중국 내수 소비주도 좀 많이 빠지는데 지금 조정 시에 매수해도 좋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요. 예. 제 근래에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난주에 그 사상 최고가였었죠. 네. 지난주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다 보니까 지금 좀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 근데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 글로벌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가공식품 분야에서 중국에서 안정적인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기반하고 있고 추가적인 그 공장 가동 일정이 계속 있기 때문에 네. 매출 성장이라든지 그에 따른 수익 기반은 계속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세 상승 과정에서의 어쩔 수 없는 하락 정도다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에 투자할 섹터를 좀 꼽자면 IT 전부 다가 아니라 스마트 기기 관련된 IT주, 그리고 턴어라운드 하는 쪽, 혹은 중국 내수주, 특히 오리온의 경우에는 매수 쪽으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관과 프로그램 쪽의 매물이 계속 더 커지면서 낙폭이 약간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보다 다양한 시장 전문가들의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은요, 박스권 상단부를 뚫을 만한 모멘텀은 아직까지 좀 없다 하시면서 단기로 2030선이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보좌하셨습니다.
최종대 차장님은요, 오늘과 같은 숨고르기는 저항선을 돌파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서 과대낙폭된 화학주부터는 분할 매수 들어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신승윤 대표는요, 전반적인 매크로 관점에서도 이벤트가 잠깐 없는 그런 소강 상황이 진행 중인데 실적 장세 대비해서 포트 재편의 기회로 삼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진행 지점장님은 지수 탄력이 좀 둔화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에 갇힐 수밖에 없다라는 비유 보내주셨고, 김영진 이사님은요, 2050포인트 저항 맞아서 수렴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이렇게 수렴 기간이 길어지면 곧 방향성이 어떤 식으로든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김민수 차장님부터 관심 업종 보니까요, 다들 IT로 거의 시작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김민수 차장님은 건설주 최근에 또 함께 좋게 보시고요. 최종대 차장님도 역시 건설주 있고 원래 자동차 특히 운수장비 가운데 좋게 보시죠. 아까 화학주도 분할 매수 해보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들어있습니다. 신승윤 대표님도 IT에 건설 있고요. 오늘 또 오래간만에 괜찮은 모습 보이는 정유주도 이미 포트에 넣어 있었었죠. 타이어와 게임 업종도 좋은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진행 지점장님도 IT와 건설 그리고 최근에 좋아진 은행 그리고 음원 관련주 독특하게 또 포트에 편입하고 계시고, 김영진 이사님은 업종 대표주 그리고 신고가 내는 종목으로만 관심을 압축하자고 주문해 주셨습니다. 네, 최근 들어 이어지는 숨고르기는 저항을 돌파하기 위한 과정이며 이럴 때는 과대낙폭된 화학업종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도 좋다. 오늘은 이런 의견 보내주신 하나대투증권 도남동 지점 최종대 차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는 호실적 내는 IT하고 차만 보자 하셨는데 이제는 낙폭과대된 화학주도 함께 좀 분할해서 사자라는 관점으로 바뀌신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지난주 전략을 변화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전략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은 사실은 3월달 내내가 될 수 있겠는데 IT와 자동차 업종에 대한 단기 매매에 대한 전략이었습니다. 이러한 매매가 가능한 것은 미국의 애플 주가 상승이 삼성전자와 IT 업종의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미국과의 FTA 발효 소식은 현대차 및 자동차 업종의 상승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모로 지금의 상황은 중국보다 미국의 뉴스에 더 귀를 기울여야 계좌의 수익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지난주 한 주에 또 전략의 변화를 보면 화학 업종에 대해서 관심 업종의 추가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기관들이 줄기차게 매도한 업종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봤더니요, 화학 업종과 철강 업종을 주로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는 중국의 긴축 완화에 대한 소식에 대한 지연과 금년도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치가 낮춰졌다는 소식이 결정타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느리기는 하겠지만 중국의 성장 정책과 내수 시장 확장 정책은 결국 경기를 회복시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중국 상해 지수의 일본 그래프를 보면 느리지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마 3월달, 4월달 중에 쌍바닥의 모습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학 업종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해서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가격적으로도 보면 호남석유를 기준으로 보면 약 2월 고점 대비 벌써 15에서 20% 정도의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매력적인 가격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강 업종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라 화학 업종과 함께 추가 분할 매수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유는 글로벌 유동성 공급으로 작년 말부터 위험자산 쪽으로 계속해서 돈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그 위험 자산인 주시장 쪽으로의 화랑은 계속해서 확신하고 있는 모습, 확신하고 있습니다. 새 경기 및 국내 경기도 상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런 그 화학 업종에, 철강 업종에 대한 분할 매수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되려 지금은 IT 업종과 자동차 업종의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 또는 관망의 전략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IT하고 차의 경우에는 아예 그냥 관망하고 지금 뭔가 새로 살 바에는 화학이나 철강 섹터 쪽이 낫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지난주 후반부터 지수가 정말 확연하게 탄력이 둔화된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없어서 그런지 왜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는 걸까요? 수급 때문입니까? 예, 저도 지금 한 주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주가는 미국 주가처럼 네. 고점을 돌파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서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건 답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서도 저는 일단은 시장 참여자들, 특히 개인과 기관의 어떤 그 포지션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즉, 외국인은 경기 확장 국면으로 보고 계속해서 경기 관련주를 사고 있고요. 기관하고 특히 개인들, 기관이 되겠죠. 기관들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계속해서 경기 관련주, 화학이나 철강 업종들을 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되려 기관들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경기 방어주를 사고 있는 모습들을 또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3월달, 4월달에 지나면, 현재 지금 미국의 지금 주가 상승의 모습이 다 경기 확장 국면으로 들어서는 모습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이러한 포지션으로 갈 때 손해보는 쪽은 기관이나 개인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서도 화학주와 철강주, 경기 관련주들을 좀씩 삼아오면서 경기 상승에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지난주 미국 시장의 그 상승률이 좋은 업종들을 보면 은행 업종에 대한 상승이 좀 탄력이 좋았습니다. 어저께만 해도 국내 증시에서 은행, 트로이카주인 은행, 건설, 증권주의 탄력이 좋았는데 오늘은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은행들의 상승은 일단은 그 은행 대출 규모 증가로 침체되어 있던 미국 주택 경기가 살아나고 기업의 설비 투자 증가 및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적인 경기 확장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재료들이 모두 글로벌 경기 및 국내 증시 어떤 경기에 대한 상승을 예고하고 있고 증시에도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보다는 미국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업종 및 종목들을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단계 재료를 살펴보면 이번 주 특히 미국 경기 지표 중에서 부동산 경기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 관련 지표 발표가 이번 주 집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별다른 우려는 하지 않고 있고 양호한 주택 경기 지표와 함께 미국 증시의 어떤 상승 추세는 계속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증시도 이번 주에 박스권을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업종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학하고 철강 업종이 좀 더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이제 은행 업종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금년도 1월달, 2월달에 언급했던 트로이카 업종 중에서 은행, 증권, 건설 업종들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건설 업종만이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종은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기를 봐가면서 은행이나 증권 업종을 다시 한번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결론을 좀 내보자면 IT 자동차 업종은 추가 매수는 좀 보류하시고 보유 또는 관망의 자세로 어떤 접근하시고 나머지 화학, 철강, 건설 업종 등은 이런 업종들 다 경기 관련 업종이 되겠는데요. 꾸준한 분할 매수를 하면서 종목 및 종목에 대한 수량을 늘려가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IT 차는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만 그냥 쥐고 있으라는 관점 정도이시고 지금 신규로는 낙폭과대된 화학과 철강을 사는 것이 낫다. 그러면은 건설은 좀 좋게 보시는데 은행과 증권주는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계속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게 트로이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요 세 업종이 올라야지만 우리나라의 박스권 돌파에 대한 내지는 2,300포인트, 2,200포인트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은 분명히 경기 선순환에서 반드시 상승을 해야 되는 업종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개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국내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같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조정의 시간이 이번 주가 될지 3월 말까지 될지에 대한 판단은 조금 더 결정을 좀 보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가 이번 주 박스권을 돌파한다 하는 시기가 이번 주가 되면 같이 한번 따라서 매수를 좀 해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매수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아예 코스피가 박스권 돌파하면 그때 은행과 증권주 편입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겠다는 여운까지 남겨주셨습니다. 하여튼 현 국면에서는 화학과 철강 쪽의 신규 매수 대상이라고 정리를 해보면 되겠네요. 하나대투증권의 최종대 차장님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도 많이 팔지 않고 기관도 그렇게 많이 파는 건 아닌데 코스피가 왜 2040 밑에서 머물고 있을까요? 프로그램이 오늘 차익 중심으로 2,500억 이상이나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선물 쪽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변지환 연구원 불러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베이시스가 3.0 위에서 계속 머무는 일은 조금 찾아보기 힘들어진 것 같아요. 어제도 막판 들어서 차익 중심으로 매수가 겨우 기록됐지만 비차익 중심의 매도가 다시 좀 이어지는 분위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일단 우리 장 흐름부터 짚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장 전일 대비 0.8포인트 하락 출발했고요.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 시작 후에 빠르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제 종가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오전에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초반에는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전고점 갱신을 시도하는 듯 보였지만 그것이 이제 여의치 않았고 결국 뚜렷한 매수 주체 없이 외국인이 현선물 매도로 급격하게 전환을 하면서 지수는 보합권까지 밀리더니 이내 전저점을 깨고 272선까지 붕괴하는 흐름을 그렇게 오전에 연출을 하였습니다. 이제 지수를 보면 지난주 갭 양승 후에 기간 조정 형태를 띠면서 최근에 이제 장중 패턴이 매우 유사하게 움직였는데요. 오늘도 역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장중 패턴이 전일 오전 장중 패턴과 상당히 흡사하게 움직였죠. 하지만 어제는 이제 장 초반 이렇게 한 차례 하락을 한 후 반등에 성공을 했고 오늘은 그 부분에서 추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하락은 이제 어제와는 성격이 좀 달랐는데요. 세 가지 정도를 동반한 하락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결제 약정의 증가를 동반한 하락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 베이시스의 악화, 세 번째는 바로 내재 변동성의 급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상승폭을 되돌리는 하락은 상당히 신뢰할 수가 있었고요. 저번 주까지 강세를 보이던 이제 시장 베이시스가 오늘 다소 많이 약화가 되었는데 이 베이시스 역시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경험적으로 봐도 그렇기 때문에 전일을 기점으로 당분간 약세를 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3일 연속 오늘까지 비차익 매도가 나오고 있고 프로그램 차익 부분에서도 6거래일 만에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는 등 뚜렷한 매수 주체의 부재 속에 청산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V코스피 지수 역시 신용등급 강등 전 수준에 다다른 만큼 또 주봉상으로 보시면 10주 연속 음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국면이 있고요. 오늘의 급등을 시작으로 어느 정도 그 변동성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요. 선물 일봉상 5일선을 완전히 이탈해서 이제 지지가 아닌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분봉상으로도 지난 14일 고점과 오늘의 고점이 낮아지는 쌍봉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향후 좀 부정적인 모습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까지 전략은 그 상승 추세가 전혀 훼손되지 않았으니 장중이라도 좀 조정이 급격하게 나오면 매수 관점으로 다가가자는 이제 전략을 계속 내드렸는데요. 오늘 이후로는 이제 시장은 다소 약세를 띠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물 보유자분들은 상승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해놓으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파생 쪽에서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셔서 그 리스크를 해지하시는 전략을 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선물 시장 하락은 조금 의미가 있어 보인다. 추세 살아있고 저점식 매수 관점에서 이제는 상승 베팅을 좀 자제하자 쪽으로 전략을 바꾸신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변지환 연구원 선물 쪽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나 이번 주나 어제나 오늘이나 거의 비슷해서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저만 좀 지루하다고 느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무기력한 장세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예. 종목이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 몇 가지만 강세를 띠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다시 테마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금감원에서 자꾸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지금 상승이 많이 나오는 조강 페인트 같은 주식들의 경우에는
회사 측에도 이미 그 문재인 대표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리고 고등학교 동문이라고 알려진 것도 실제로는 실제 다른 학교다. 이름이 비슷할 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는 2배 가까이 상승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갑자기 급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움직임이 나오는 쪽은 그쪽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무리수를 두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상황 자체는 굉장히 좀 답답하고 흐름이 없는 상태이지만은 어쨌든 차분히 안정적으로 포트를 좀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 포트 구성에서 가장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포트는 일단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강세를 띄워줄 수 있을 만한 포트를 한쪽으로 좀 편입을 하시고요. 절반 정도. 그럼 거기에는 주로 이제 역시 IT 섹터, 전기 전자, 그 다음에 건설업종, 그 다음에 조선업종, 이런 최근에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상승이 좋은 금융이나 보험 쪽, 이런 쪽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포트를 일정 부분 구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장이 또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은 또 그동안 계속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반등 포인트를 잡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올라버릴 때는 또 지금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만 다 편입을 하게 되면은 반등이 또 전혀 안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낙폭 과대가 돼서 가격 메리트가 큰 종목들, 즉 화학이나 철강 같은 종목들이 대부분 지금 그런 케이스에 많이 놓여 있고요. 또 기계 관련주들도 역시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또 최근에 비철 금속 쪽도 그렇게 많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섹터를 또 한 절반 정도로 편입을 해 놓으시면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가는 종목 반, 그리고 지금까지 못 갔던 그런 종목들 반 해서 포트 구성 얘기도 해주셨는데 오늘 또 삼성전자가 신고가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후장 들어서는 정유주가 더 힘을 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선은 역시 전통적으로 강세를 띄웠던 현대차하고 삼성전자의 강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역시 애플사가 지금 최근에 계속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고 또 뉴 아이패드 출시 소식에 따라서 또 상승세, 그 다음에 또 애플사가 보유한 대규모의 현금 자산을 또 다른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계속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후발주자로 추격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의 매수 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구조는 꺾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동반 상승세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또 현대차도 최근에 상승이 두드러지는 상황이고 오늘도 시장의 상승에 상당히 일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역시 최근에 지주회사로서의 전환 움직임 이런 것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은 물론 현대모비스가 가장 유력하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주가의 상승이 훨씬 더 쉽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거기에 대비한 기관들의 매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계열사 쪽에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제 관련주들이 석유 정제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상승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 역시 아시아의 정유업체들이 지금 설비에 대해서 점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오일 같은 국내 정유사들이 정제 마진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생겼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반등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포트 구성도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 메리트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 들어올 경우에는 쉽게 올 수 있는 경향이 있고요. 기존에 상승이 나오는 종목만 자꾸만 눈독을 들이다 보면은 이런 종목이 올랐을 때는 사실은 또 소외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꼭 편입이 좀 필요하다는 거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도 지금 정도의 상승 수준이라면은 바닥을 탈출하는 형태의 진행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지난주부터 초강세를 띄웠던 은행주에는 조금 차익 매물이 오늘 나오는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기계업종은 오늘 업종 섹터별로 두산그룹주가 별로라 그런지 하락률 1위네요. 그렇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두산 계열사들 전체가 지금 약세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2단 하락 형태로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은데요. 다만 이미 주가의 하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빠지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단기 낙폭 과대가 전저점까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이나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잘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상승이 강한 섹터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정을 줄 때 저점 매수로 편입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에 SK이노베이션은 바닥권에서, 그 다음에 기업은행 같은 거는 기존 흐름이 강한 상태에서 조정 시, 뭐 이런 식으로 포트를 구성하시다 보면은 어느 시장 흐름에도 대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은 어쨌든 조정을 잠깐 주는 형태지만은 숨고르기 형태니까 오늘 종가쯤이나 아니면 내일 한번 더 밀린다면은 거기서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오늘 조정이 꽤 깊습니다. 내용은 사실 뭐 이전부터 얘기가 좀 나왔던 거긴 하지만 또 새롭게 부각되면서 약세를 타고 있는데, 그 독일 보쉬와의 합작 회사가 해체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2차 전지 수요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역시 좀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의 약세가 좀 나오는 것이고요. 아직은 뭐 확정된 내용도 아니고 아직 큰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큰 악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나 그다음에 홀딩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앞서서 말씀하신 기업은행, 특별히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유주 오늘 매수 대응해도 좋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시 36분 현재 코스피가 정확히 2040선에 걸려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마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청담금융센터에서 류원희 대리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50 박스권을 왜 못 넘는가? 앞서서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었는데 수급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멘텀이 없어서라는 분석도 많아서요. 미국 주택시장에서 좀 뭔가 한 줄기 빛이 내려올까 다들 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그 경기 선행 지표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주택 경기 지표가 이제 발표가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주택 시장이라는 거는 그 미국 GDP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약 5%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 선행 지수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주택 시장이 먼저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그 경제 전반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상당하기 때문에 이제 중요도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주택시장 지표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어떤 경기가 변곡점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요즘과 같이 지수가 2050을 넘느냐 마느냐, 여기에서 좀 더 밑으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위로 뚫고 올라가느냐, 이런 변곡점에 위치해서 주택시장 지표가 먼저 이제 고개를 들게 되면은 그 다음에 따라서 경기가 돌고, 그 다음에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발표하는 시장 지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세우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먼저 그 전미 부동산 협회에서 발표하는 주택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주택 시장 지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부동산 업체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합니다. 향후 6개월 동안 주식 시장이 오를 거냐, 빠질 거냐, 아니면 이제 플랫할 거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제 오를 거라고 답하는 수가 많으면은 수치상으로 50 이상을 나타내게 되고요. 네. 뭐 빠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많으면 수치상으로 50 이하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사실상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이제 50선을 하회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치 부분이 계속 하회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어제 발표된 수치는 사실상 전월치와 동일한 그런 플랫한 수준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이제 그 연말 정부터 작년 연말 정도부터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추세에 속해 있고 또 이제 어느 정도 그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이제 오늘 저녁 때 이제 신규 주택 그 허가 건수랑
주택 착공 건수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 부분은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도 좀 좋게 나올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 지금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미국의 이렇게 주택시장 지표가 좀 바닥에서 돌아서 좋아지는 흐름을 보인다면은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정말 실질적인 팁을 좀 얻어갈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주택 시장이 돌아서게 되면은 이제 그 따라서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선호 업종들이 이제 있을 텐데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건설 업종이 이제 먼저 반응을 물론 할 테고요. 네. 뭐 그에 따라서 철강 업종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업종들이 있을 텐데 일단 요번에는 가전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주택을 좀 먼저 이제 착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뭐 기존에 있던 주택을 또 이사를 가게 되거나 할 때 그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일이 가전 제품을 바꾸는 일이 많거든요. 예, 집에 네, 맡기고 네. TV도 사고. 그러니까 뭐 기존 주택을 팔고 돈이 남게 되면은 가전을 좀 구비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자산 가치가 증가를 해가지고 또 돈이 규모가 늘게 되면 또 더 좋은 가전 제품을 구매를 한다든지 그렇죠. 예. 그런 수요가 이제 대부분 있게 마련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건설 경기가 돌아서게 되고 가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특히나 그 백색 가전, 그러니까 냉장고 같은 그런 생활 밀접형 가정들이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과거에 건설 경기가 돌게 되면은 그 미국의 그 월풀이라는 최대 가전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같이 이제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우리나라 이제 업체로 보게 되면은 미국 시장의 그 하이엔드 브랜드의 그 수출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LG전자를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주택시장 좋아지면은 우리 또 삼성전자, LG전자하고도 좀 상관성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자, 어제는 사실 뭐 트로이카라 해서 은행, 증권, 건설이 갔었고 최근 들어 뭐 IT는 쭉 삼성전자 덕분인지 쭉 좋았죠. 근데 오늘 다시 금융주는 또 조금 내리는 그런 분위기인데 내일은 또 뭐가 갈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2,000을 돌파하고 2,050선까지 오르내리면서 지금 다시 좀 조정의 흐름을 보여주고 박스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시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순환매 장세입니다. 그러니까는 업종들 중에서도 선호 업종에 따라서 한 2, 3일 간격으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현상인데요. 네.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는 그 IT가 주도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IT가 멈춰서는 순간부터 그동안 따라오지 못했던 그런 저 밑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뭐 철강이나 은행주나 아니면 건설업종 같은 것들이 이제 키 맞추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면서 지수는 가만히 있는데 업종별로 그런 급등락 현상이 자주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당혹스러우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네. 지수는 보합을 가리키고 있는데 자기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좀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그런 부분. 상당히 그 주가 흐름 체크뿐만 아니라 이제 업종 선택에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도 오늘 앞서서 얘기 들어보니까 한 오늘부로 특별히 화학 철강 얘기, 낙폭 과대돼서 이제 슬슬 사 들어가도 된다. 혹은 포트의 한 절반은 꼭 이런 거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떤 네. 의견이십니까? 뭐 많은 업종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는 있는데요. 네. 일단 저는 오늘 그 철강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차트를 봤을 때 부담이 없는 위치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 한 달 동안 좀 플랫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시총 부분을 봐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거의 바닥권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이 한 5일 정도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안정적으로 바닥권을 좀 탈피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이제 그 모멘텀 부분을 보면은 중국이 소비 그 촉진 정책을 지금 4월부터 하겠다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경기에 민감한 종목부터 가장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업종이 철강인데요. 네, 그에 또한 이제 그 미국 건설 경기가 회복을 하고 또 이제 중동 쪽에서 이제 재건에 대한 이슈가 생기게 되면서 그런 인프라 건설에 들어가는 철강 업종들이 좀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관심을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르는 종목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정도 관심 가질만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에는 많은 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한 반은 아무튼 IT, 또 나머지 반은 뭔가 낙폭과대. 특별히 오늘 또 류은희 대리님은 그 반 중에 낙폭과대 중에 철강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뭐 시원하게 관심 종목으로 공개를 더 받아보고 싶은데 압축해서 오늘 한 종목 들고 나오신 게 있다면서요? 네. 예. 뭐 업종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관심 가는 종목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의 최대 화두는 뭐니 해도 그 애플일 것입니다. 예, 지난 주말에만 벌써 아이패드 판매량이 300만 대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출근길에 뉴스를 봤는데 아이패드 출시에 맞춰서 그 아이패드 구매를 위해서 이틀 동안 밤샘 그래서 줄을 섰다 네. 이런 기사를 예. 봤는데요. 어느 정도 관심인지 단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아이패드 수혜주인 LG 디스플레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외인과 기관이 같이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최고 수준의 패널 기술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물론 아이패드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LCD 업황이 좀 부진을 겪으면서 또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 부분이 두각이 되면서 좀 주가는 지금 좀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데요. 지금 주가가 점점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또한 4월부터 아이패드 물량이 조금 더 증가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느 정도 이제 매집을 하기에는 적당한 시기다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볼 때도 지금 60일선을 안정적으로 터치를 한 상태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을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시장의 관심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모멘텀의 이슈도 있고 이제 단가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셔서 지금 목표가 33,000원 보고 매수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또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뉴 아이패드 수혜주로서 오늘 관심 종목 얘기 들어봤고요. 기존 포트를 보면요, 우리 류은희 대리님이 지난주에 만도를 20% 편입해서 일주일 정도 들고 오셨는데요. 자, 하메트 발효 재료도 있었지만 오히려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수익이 조금 나진 않고 있는데 어떻게 단기적으로 약간 비싸게 산 격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AS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FTA 수혜주로서 만두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그 추천해드리기 앞서서 좀 주식이 오르기는 했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주가가 이제 랠리를 펼치는 장세가 아니고 업종별로 순환매를 돌아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측면에서는 좀 수익이 난 종목들은 팔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가 부분이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 조금 더 부담스러운 위치기는 한데요. 조금 더 홀딩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만두는 계속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우리 류은희 대리님 포트 끝으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들고 있던 만두 20%에 LG 디스플레이 20%가 추가돼서 종목 2개로 늘어나고 현금은 60%로 줄어들겠죠. 자, 만두는 계속해서 좀 홀딩하시면 좋겠고요. LG 디스플레이는 뉴 아이패드 수혜주로서 흑자 전환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들고 오셨고 시초가 내일 편입해보시고 목표가는 34,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매집하기 아주 좋은 시기라고 분석해 주셨죠. 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의 류은희 대리님과 함께 마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종목까지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42 종가상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 전 잠시 후 2부에 종가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